특히 공주목사 시절 가까이 지낸 시무영과 칠서의 두목 서양갑과의 관계 때문에 허균은 칠서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게 된다. 허균이가 젊을 적부터 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참 친구로서 살았으니까 어떤 점에서 당연히 주목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하게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맨날 머리 맞대고 수군거리고 그랬으니까 그 별난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었죠. 허균이 칠서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소설 홍길동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칠서들은 무력을 동원해 벼슬을 얻으려 했는데 홍길동 역시 도적대를 이끌고 무력으로 율도국의 왕에까지 오른다. 또한 칠서들이 주로 활동했던 문경세제는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활빈당의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 우리 홍길동전을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쓰여진 연대가 아직 안 나왔지만 허균이 그들의 거사 실패한 것을 보고 그것을 소재로 썼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사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홍길동전을 썼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처럼 홍길동전은 허균과 칠서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곱 명의 서자, 즉 칠서들이 일으킨 사건은 왕조에서 보면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칠서들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관련자로 밝혀지면 누구든지 처형되거나 유배됐습니다. 그가 이 칠서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은 그들과 나눈 편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의 연루자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 칠서들이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변의 위협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허균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 이첨에게 벼슬을 부탁해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불안하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이 아버지 선조가 생전에 아끼던 이 부인 인목대비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허균은 그런 광해군의 심정을 대신해서 그전과는 다르게 인목대비를 폐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허균의 이런 변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은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해군의 신임을 얻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칠서 사건이 있은 지 5년 뒤 이 허균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조정을 뒤엎으려는 역모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이분이 바로 이제 초당 선생님 허엽 선생님의 분묘가 되고요. 경기도 용인엔 허균의 아버지 허엽과 그 자손들의 묘가 있다. 가운데 여기 두 번째 있는 묘소가 이제 허성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허봉, 요 분이 이제 셋째 아들 유명한 허균 선생님 무덤입니다.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은 동인의 우두머리로 경상도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지냈다. 그런데 허엽의 비석엔 두 동강 났던 흔적이 뚜렷하다. 누군가 사후에 인위적으로 부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들이 역적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가 자연 부친한테도 미치는 경우입니다. 비록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조상에 대한 그 비석이라든지 이걸 깨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파묘를 한다든지 또 부관 참시하는 그런 이제 형벌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허균의 묘는 가묘다. 허균은 역적으로 처형돼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비참한 추후를 맞게 된 걸까? 허균이 처형된 그해, 실록엔 무려 그의 이름이 185건 등장한다. 허균으로 인해 거의 매일 조정이 들끓었던 것이다.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기준격의 비밀 상소였다. 허균은 역적의 뿌리로 광해군을 내쫓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낱낱이 폭로한 것이다. 당시는 곧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였다. 남대문에 광해군을 비방하는 흉서가 붙자 허균이 지목된다. 결국 허균은 투옥되고 마는데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허균의 신복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면서 허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게 된다. 허균이 궁궐을 치기 위해 승군을 조직했다. 이들을 이끌고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처음엔 의창군을 추대하려고 했지만 나중엔 허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결국 1618년 8월 26일 허균은 영모죄로 능지처참됐다. 신복들이 자백한 지 3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 허균을 처형한 것이다. 허균은 과연 혁명을 계획했던 것일까? 실제로 이시왕조를 뒤집으려 했던 것일까? 이 부분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당시 조정에선 허균을 제거하는 데 급급해서 판결문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제대로 작성해서 거기에 처단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신문 도중에 사형을 시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무튼 그 허균이가 어떤 점에서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판결문 없이 처형했다는 그런 역사적 또 비난도 또 받고 있어요. 5년 뒤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 당시 영모죄로 처형됐던 인물들이 대부분 복권된다. 그러나 허균만큼은 예외였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허균은 역적으로 남아있어야 했다. 왜 그랬을까? 정몽주는 고려를 받던 충신인데 조선시대에 그걸 또 충신으로 바꿔준 것이거든. 그게 유교 이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죠. 허균의 경우는 정면으로 그 유교적인 완전한 반대, 정몽주와는 경우가 다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고 또 이게 당정이 아니다 말이죠. 그가 역시 그 단순한 계획적 차원에서 당정에 희생된 인물이 아니고 변획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